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제는 하락에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전 같은 경우 저는 200일선을 돌파하는 그 당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이 열리기 전에 선물의 흐름을 보면서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주된 매물대를 결국에는 캔들상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들어오는 추가적인 매수세만 있다면 충분히 전고점 위쪽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벌써 돌파가 나온 지 3주 가까운 15거래일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안에 올라가야 될 만한 상승주들은 많은 상승이 나온 흐름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매수가 들어갔던 원전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기술주들 중에서도 괜찮은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이 짧은 3주라는 시간 동안에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들도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주들 안에서 올라갈 주식들은 이 안에서도 상승을 만들어냈던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7월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6월 말부터는 전반적으로 실적 관련 내용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서서히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노선을 한 6월 말 정도까지 잡았던 것인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그게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조건 딱 그때 무너져 내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주된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땐 강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금요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1선 지지를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따라 올라가게 된다면 금요일 같은 경우가 21선을 터치를 했고 이 터치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왜냐 지지 라인이 강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밀어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럼 이 부분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보시게 된다면 위쪽으로 살짝 걸쳐 있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나스닥이나 S&P 500 반도체 섹터 모두 하루 이틀 만에 하방이 언제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낙관론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하락에 대한 뷰도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탈하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받고 100%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한 6월에서 7월까지는 상방 에너지를 밀고 갈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떠한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들을 만들면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바로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결심을 세워놓고 있다면 빠른 시기 혹은 일찌감치 매수가 들어간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지켜주면서 리스크에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일단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21선이 따라 올라오는 흐름에 맞춰서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둘 다 공통적인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단기 5일선 자체는 우하향하는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하향하는 5일선의 단기 에너지와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21선의 중기 에너지가 만나는 흐름이 아마 이번 주 동안에 발생을 할 텐데 여기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정이 나게 되었을 때는 만약에 딛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실적 이슈가 발생할 때까지는 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데드크로스를 만들면서 강한 이탈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하방으로 조정을 빠르게 시작하는 흐름으로 잡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도 다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미국 내부의 상황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상하방을 확신하면서 들어가기보다는 항상 마지노선을 세워두고
그 마지노선이 지켜지면 홀딩, 무너지면 손절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좀 더 리스크 대비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선물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뷰처럼 7월까지 밀고 나가는 뷰가 된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21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갈 것이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 뷰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을 깨트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 섹터 역시도 지켜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인트, 왜냐? 다음 주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성을 결국에는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는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주를 열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주목을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상황을 살펴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뷰에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선 여기서 보이는 정확한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하방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의 나스닥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갈 거야,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폭락할 것, 기우제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홀짝을 맞춰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긴 시계열에서 1년, 2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도 좀 살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일단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동일해요. 따라 올라오고 있는 중기에너지가 지지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단기 이평을 이탈한 상황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중기에너지의 지지가 나오는지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 살펴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이탈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켜냈기 때문에 이러한 장대 항봉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방향을 이렇게 돌려준다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를 쓰는 흐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미리 예측해서 매도 매수를 하기보다는 손해를 하루 이틀 더 보더라도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팔란티어에서도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만약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매도 원칙이 실현되는 구간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홀딩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상승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섣불리 매수 매도를 예측성으로 하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결국에는 매도하는 원칙을 하나만 세워놓고 그 매도 원칙이 부합했을 때만 내가 거래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투자 컨셉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켜내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원지수 기준으로도 지켜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특히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앞서 설명드렸던 흐름에서 어떤 방향성을 선택하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면서 다음 주 투자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200일선 돌파 이후에 그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보고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너무 낙관론적으로 내가 수익을 받기 때문에 계속 볼 것이다, 혹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빠져있는 심리 자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럼 지금은 과열된 구간인가, 혹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를 일단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컨셉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어본 적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상황을 예측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게 내 계획과 달라졌을 때는 이 부분을 대비하는 방법도 함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을 모두 대비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꽤 중요한 투자의 습관이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제 투자 포트폴리오라든가 종목 같은 걸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